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서술형 문제와 어법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과서 모방영작 학습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방영작 학습법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영작은 내신 대비를 위해 영어 교과서의 문장들을 해석한 다음 우리말 해석을 다시 영작하는 학습법입니다. 본문을 통째로 암기하는 학습법에 비해 시간과 노력을 현저하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학습한 내용들이 학생들의 진정한 영어 실력으로 누적되게 됩니다. 이 학습법으로 내신에 출제되는 서술형 어법 문제는 물론 내용 파악 등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방영작 학습은 3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1단계에서는 영어 문장과 우리말 문장의 코드를 판단하여 동일하게 표시합니다. 코드라는 것은 문장이 연결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시험 공부할 때는 5문장 정도를 한 세트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시범 강의이기 때문에 한 문장만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다음에 who라는 문장 연결 장치가 등장했죠. 그러면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어서 코드를 판단하는데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B코드라고 적었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빨리 돌아다닌다. B코드라는 연결 장치가 또 등장했죠. 끝까지 가로로 묶어서 버스들이 특별한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이 코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에 코드 2개를 표시했는데요. 우리말에도 똑같이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버스를 타느니 사람들을 꾸며주기 때문에 B코드죠. 관계대명사절이니까. 그 다음 버스가 특별한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이니까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을 시켜보면 영어 문장에서는 코드 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문장에서 코드 파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영어와 우리말을 동시에 놓고 이와 같이 똑같이 코드 표시하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2단계에서는 영어 문장을 코드를 생각하면서 3번 베껴쓰기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단어나 수거 또는 표현 등이 나오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은 영어 문장을 3번 정도 베껴쓰기 하면 우리말 해석지를 모두 영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우리말 해석지를 호환 규칙을 적용하여 영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방 영작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문장을 연결하는 5가지 코드와 영어와 우리말의 호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명사절을 예로 들어서 코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은 코드 A로 표시하겠습니다. 먼저 문장에서 연결장치 대시 보입니다. 대부터 연결된 문장을 가로로 묶어서 가조, 진조, 금이죠. 주어니까 명사절이죠. 그래서 코드 A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지에 똑같이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그가 그 테니스 시합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 문장에서 이게 주어죠. 그래서 코드 A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연결장치 to가 보이죠. to부터 끝까지가 연결된 문장입니다. 비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보호죠. 내 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야. 그랬으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그래서 코드 A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해석지에서 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죠? 내 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까지 가로로 묶어서 코드 A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연결장치 ing가 보이죠? 스위밍부터 리버까지 가로로 묶어서 목적어니까 코드 A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지에 똑같이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제1단계는 이와 같이 코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영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문장의 연결장치 that을 해석해보면 그가 그 테니스 시합에 이겼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되죠. 두 번째 문장의 투부정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ing가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이렇게 되잖아요. 즉 우리말로는 뭐뭐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작을 할 때 연결장치 that을 쓸지 to를 쓸지 ing를 쓸지가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영작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that을 쓰고 어떤 경우에 to나 ing를 쓰는지 그것만 알면 되겠죠. 자, 그 규칙을 호환 규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결장치 that은 구체적인 사실,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때는 that으로 문장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은 to로 문장을 연결하고요. 반복되는 일은 ing로 문장을 연결합니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 그가 그 테니스 시합을 이겼다는 것은 그랬으니까 진짜 이긴 거죠.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대소로 연결한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 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야. 아직 안 됐죠. 앞으로 되는 것이니까 to로 문장을 연결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친구들은 강에서 수영하는 걸 즐긴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 수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수영했다는 것이 아니고 늘 수영하는 걸 즐긴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ing로 문장을 연결한다. 바로 이 부분이 호환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판단과 호환 규칙을 알면 우리말을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어 문장 3번 100개 쓰기를 하는데 100개 쓰기 할 때 그냥 무심코 쓰는 게 아니라 코드와 호환 규칙을 생각하면서 쓰면은 이 문장들은 자동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at부터 게임까지 가로를 묶어서 주어니까 코드 A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that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장을 100개 쓰기 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경우도 to부터 여기까지가 보어니까 코드 A다. 즉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다. 그리고 미래 일이니까 to로 연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개 쓰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swimming부터 river까지 가로를 묶어서 목적어니까 코드 A, 즉 동명사구나. 그리고 반복되는 일이니까 ing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개 쓰기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작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말 문장에서 연결된 부분의 코드와 호환 규칙을 파악하면 쉽게 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 그가 그 테니스 시합을 이겼다는 것은 주어죠. 그러니까 명사절이니까 코드 A라고 쓰고요. 구체적인 사실이니까 나는 이 문장을 대소로 연결할 거야. 자, 이렇게 판단하면 가볍게 영작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장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여기까지가 연결된 문장이죠. 보호니까 코드 A가 되겠고요. 미래 일이니까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써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강에서 수영하는 것, 이게 연결된 문장이죠. 목적어니까 코드 A고요. 반복되는 일이니까 ing로 문장을 연결하겠다. 이렇게 호환 규칙을 알면 쉽게 영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작을 한 다음에는 앞에서 해석했던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그 문장을 답안지 삼아서 자기가 영작을 제대로 했는지 스스로 채점하면 되겠습니다. 소수록 모방영작 교재에 들어있는 강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주요 문법들을 모두 영작할 수 있도록 강의로 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수령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패턴들의 영작과 문장 전환 훈련을 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범위의 핵심 문법들을 찾아보기 쉽도록 일련 번호를 매겨서 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험에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가정법과 수동태가 나온다 그러면 일련 번호를 찾아서 그 부분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목차의 우측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문법 용어들을 찾아보기 쉽도록 병기했습니다. 강의 청취와 교재 학습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단원의 강의는 개념 강의와 모방 영작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들은 다음에 바로 모방 영작 강의를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 학습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교재 학습을 마친 다음에는 프로그램으로 해석과 영작 훈련을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권장 학습 진도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강의를 순서대로 최단시간 내에 완료합니다. 대략 15일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중학교 2, 3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강의 번호 1번부터 34번까지는 필수로 학습하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록 모방 영작 강의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장을 3번 써보면 다 영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대비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장 학습 진도를 마친 다음에 교과서 본문이나 모의고사 지문 전체를 모방 영작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방 영작을 할 때 시험에 닥쳐서 하지 말고 평소에 예습과 복습으로 진행해주면 더 좋겠죠. 세 번째, 모방 영작은 지루하지 않게 교과서 본문을 5문장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 시험 기간에는 모방 영작 복습을 하되 핵심 문장,
다시 말해서 그 단원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핵심 문장들이 있겠죠. 그 핵심 문장들을 소수령 모방영자 강의 번호를 찾아서 다시 한번 공부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모방영작을 마친 다음에 예상 문제와 기출 문제를 구입해서 풀이해주면 완벽한 시험 대비가 되겠습니다.